안녕하세요. 뉴욕 스티주의 한주연입니다. 오늘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뉴욕 맨해튼 콘도 바이오 클로징 비용의 모든 것을 다뤄볼까 해요. 뉴욕시에 콘도를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은 대출을 받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그리고 새 건축 건물을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오퍼를 넣게 되는데요. 협상부터 클로징까지 모든 부분을 부동산 브로커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이 돼요. 브로커들이 바이어와 셀러의 대변인이 되고 중재자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집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가격을 제시받으면 대안 가격이라는 카운터 오퍼를 내놓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가격을 조정하면서 절충된 최종 가격인 파이널 오퍼가 나오게 돼요. 서로 합의할 경우 바이어는 집 가격의 10%를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집어넣는데요. 보통 에스크로우는 제3자의 어카운트로 입금되는데 뉴욕의 경우는 셀러의 변호사 에스크로우 계좌로 입금이 돼요. 그렇다고 변호사가 계좌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오가게 되는데요. 대출을 받을 시에는 좀 더 많은 서류들과 비용이 든다고 설명드렸죠. 대출을 받아서 진행한다면 은행 변호사 고용과 여러 가지 대출에 필요한 아파트 감정 및 서류 비용이 추가되게 돼요. 첫 번째로 감정 비용인 어프레이즐 피가 있는데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감정사를 고용해서 집의 가치를 측정하고 집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주는 걸 다시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맨해튼의 경우 감정 가격이 집 가격보다 낮게 나올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는 기록 비용인 리코딩 피가 있는데요. 뉴욕의 아파트 구입 시 여러 가지 기록과 조사 비용으로 약 1,200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세 번째는 대출 기록세인 Mortgage Recording Tax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기록세가 존재하는데요. 맨하탄의 경우는 10에서 50만 불의 모기지를 받게 되면 대출 금액의 1.8%를 세금으로 지불하고요. 50만 불 이상의 모기지를 받게 되면 대출금의 1.925%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돼요. 둘 다 0.5%라는 뉴욕주 텍스를 포함하고 있고요.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필수 지불 목록이에요. 클로징 날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출 기록과 유치권도 같이 기록되게 돼요. 네 번째는 부동산 권리보험인 타이틀 인슈런스인데요. 집을 매매할 때 바이어의 소유권 이전을 확실하게 기록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관련 일어날 수 있는 사기와 사건으로부터 집주인을 보호하게 돼요. 보통의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의 효력이 있지만 부동산 권리보험은 과거의 소유자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게 되는데요. 일반 보험과는 다르게 집 구매 시 한 번만 지불하면 돼요. 예를 들면 집 구매 시에 여성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과 같이 소유한 집이었고 계약서에 전 남편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성분의 사인만 존재하게 될 경우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왔더라도 전 남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부동산 권리조사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부동산 권리조사인 타이틀 서치인데요. 권리보험을 진행 시에 타이틀 에이전트가 집주인의 권리조사를 하게 돼요. 모든 게 확실할 경우에만 보험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법정 소유권 분쟁으로부터 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검사 비용인 인스펙션 피인데요. 보통은 오래된 아파트일 경우에 하게 되는 검사인데요. 배관이나 벌레의 유무, 고장난 곳이 없는지를 검사하게 돼요. 500불 선으로 검사 가능하고요. 검사 후 나오는 결함들은 내고를 통해서 보통 집값에서 제하거나 셀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큰 결함일 경우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바이어는 셀러와 합의하에 계약을 파기하고 10%의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맨하탄의 아파트 경우는 특별히 검사가 아닌 인스펙터 고용 없이 바이어가 직접 검사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이유는 빌딩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건물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큰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곱 번째는 관리비인 커먼 찰지인데요. 보통 계약하는 달에 관리비를 지불하는데요. 만약에 계약일이 이번 달 10일이라면 집주인이 사용한 10일을 제한 20일치의 관리비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부동산세인 Real Estate Tax인데요. 선택에 따라 세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불이 가능한데요. 보통 1년에 4번 나눠서 낼 경우는 7월 1일, 10월 1일, 1월 1일, 4월 1일이 만기일이에요. 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지불하도록 설정이 될 거예요. 관리비와 마찬가지로 셀러가 어떤 설정을 해놨는지에 따라서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한 차액을 계약날을 기준으로 지불하게 돼요. 아홉 번째는 맨션 텍스인데요. 맨션 세금이라고 뉴욕시에만 특별하게 존재하는 세금이에요. 100만 불이 넘는 부동산일 경우 판매 가격의 1%에 해당하는 맨션 텍스를 지불해야 해요. 뉴욕시에 집을 산다는 특혜가 주어진다는 명목으로 걷는 세금이라 엄격히 따지면 세금은 아니고요. 맨하탄에 100만 불이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인 것을 고려하면 맨션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들리실 거예요. 열 번째는 빌딩 이사 비용인 무브인 디파짓인데요. 개인 용도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이사할 때 빌딩에 내는 비용이에요.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과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대비해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refundable fee와 받지 못하는 non-refundable fee 비용으로 나뉘게 돼요. 돌려받는 비용일 경우는 이사 후에 빌딩에 흠집이나 사고가 없었다면 돌려받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거의 돌려받는 비용이에요. 11번째는 아파트 보험인데요.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집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서 특정한 조건의 보험을 요구하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이어의 판단하에 적절한 보험을 들으면 돼요. 은행에서 요구하지 않을 경우 집보험은 의무가 아니지만 콘도의 특성상 여러 세대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큰 비용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은 필수 사항이에요. 12번째는 플립 텍스나 캐피털 컨트리뷰션인데요. 보통 코업의 경우에 존재하는 양도세 개념의 비용이지만 간혹가다 콘도에서도 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부동산 브로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새 건축 건물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가적인 비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설주 변호사 비용인 스폰서 리터니스 피가 있어요. 재매매 아파트에선 셀러의 변호사 비용은 셀러가 지불하지만 새 건물일 경우에는 바이어가 지불하게 돼요. 두 번째는 건설주 양도세인 트랜스퍼 텍스가 있는데요. 이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바이어가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세 번째는 관리서장 아파트인 Resident Managers Apartment Fee인데요. 한국과는 다르게 뉴욕은 Resident Manager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고용해서 빌딩을 관리하지만 이 매니저는 빌딩에 상주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하고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새 건축 건매 시에 차후에 고용하게 될 매니저를 위한 집의 비용이 바이어의 집 가격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Working Capital Fund Contribution인데요. 새 아파트일 경우에 입주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발생할 관리비의 펀드가 조성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빌딩에서 충분한 펀드를 소유해서 아파트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한두 달치의 관리비를 걷게 돼요. 클로징을 할 때 모든 서류가 영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용어를 영어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상적으로 집을 살 때 집 가격의 3에서 5%가 클로징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편리한데요. 현금 구매의 경우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가요. 솔직히 아무리 설명을 듣고 글을 읽어도 집을 직접 보면서 접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이해가 돼요. 클로징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뉴욕 부동산 상담을 원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